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저는 박진영입니다. 자, 개장 직전에 속보가 하나 나왔습니다. 일본의 8월 경상 흑자가 예상치를 뛰어넘은 1조 6,500억 엔으로 발표됐습니다. 자, 이 소식이 일본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10월 8일 국내 시장에 개장을 했죠. 오늘은 옵션 만기일인데다가 중국이 오랜만에 재개장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또 어제는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면서 코스피가 잘 올라갔는데요. 오늘도 그 상승 흐름 이어갈지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 함께 하실 분부터 먼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샘플러스 최영돈 멘토 그리고 메리츠증권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금 개장 분위기부터 알아봐야겠죠. 최영돈 멘토님 현재 개장 분위기 짚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양시장 다 좋은 모습들 보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플러스 0.57% 상승한 2016.69포인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플러스 0.65% 강세 흐름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양시장 전일자의 해외 지수와 더불어서 좀 동조가 되는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어제자의 2,000포인트를 좀 강하게 상승을 시켰던 가장 큰 요인다라고 하게 되면은 삼성전자의 실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그동안의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대형주들에 대한 움직임들 속에서 좀 다소 조금 안 좋은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자의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는 다른 대형주들에 대한 특히 이제 경기 민감주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이쪽에 대한 이제 강세 흐름들을 연출해 줄 수 있는 좀 트리거 역할을 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 시간으로 SK 하이닉스 플러스 1%대의 강세 흐름들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현대차, 기아차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현대차 플러스 0.93%의 강세 흐름들, 즉 기아차 마찬가지로 1%가 넘는 강세 흐름들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현재 우리나라 증시를 가장 크게 끌어올리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수급적인 측면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종합으로 넘어가세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어제자에도 외국인과 기관 쪽에 대한 움직임도 상당히 좀 좋았던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장 초반에 외국인들 80억 정도의 순매수세 유발을 시켜주고 있고요. 기관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금융투자를 필두로 해서 19억 원의 매수세 들어오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좀 엇갈리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마이너스 12억 정도의 순매도 진행을 시켜주고 있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한 21억 정도의 순매수세 유발을 시켜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들은 이렇게 대형주 포지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지금 강한 매수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소형주 쪽 같은 경우는 기관 쪽에 대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우리 시장 개장 출발은 좋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2,005포인트로 종가 마감했는데요. 일단 오늘 개장하자마자 갭 상승하면서 2,020포인트를 향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상승 흐름은 이 장 마감까지 계속 이어질지 지켜보셔야 할 것 같죠. 이어서 업종별 흐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양시장 모두 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전일 대비해서 일단 코스피보다 이제 코스닥에 좀 밀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좀 반등이 세게 나오는 모습을 좀 연출해주고 있는데요. 일단 업종 내에서 일단 코스피 기준으로는 현재 기준으로 비금속, 의료정밀, 운수창고, 운수장비, 종이목재, 음식료, 건설, 기계, 그다음에 의약품, 그리고 제조 이런 순으로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봤을 때는 지금 장 초반인데 이제 비금속 쪽하고 의료정밀이 좀 세게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 좀 드리고 싶고 외국인들은 이제 대형주 쪽 역시나 삼성전자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관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주 쪽 매수를 좀 가지고 가는 모습, 그 다음에 이제 IT 섹터, 그 다음에 운송장비, 서비스, 전기가스. 전반적으로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 뭐 자동차라든지 이 IT 전체적으로 좀 대형주 쪽의 매수를 좀 강화시키는 모습을 코스피에서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철강 금속하고 유통, 그 다음에 화학증권 이런 수주 이런 업종들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보면은 대형주 쪽에 이제 수출주들에 대한 매수가 좀 강화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신성정 쪽, 제약바이오, 의료전미 이런 쪽 올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전에 좀 많이 빠졌던 것들이 상승폭을 좀 보여주고 있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기타 서비스하고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건설, 벤처기업, 전기목재, 정보기기, 방송 서비스 이런 순으로 좀 매기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일 많이 빠졌던 업종 위주로 좀 반등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코스닥에서 외국인은 역시 대형주 쪽 시가총액 큰 종목들 매수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우량, 방송 서비스, 인터넷, IT 지수, 소프트웨어, 의료 정밀기기, 기타 서비스, 음식료, 담배 이런 쪽 좀 사고 있거든요. 신성장도 물론이고요. 그래서 보면 눈에 띄는 거는 이제 IT 쪽하고 인터넷, 방송 서비스 이런 부분 외에 신성장하고 의료 정밀, 그다음에 제약 뭐 이런 쪽이거든요. 보면 어제 빠졌던 것들 좀 사고 있구나. 코스닥에서도 여실히 좀 느껴지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기관은 금융 쪽하고 제조, 그 다음에 기계장비, 그 다음에 인터넷, 그 다음 벤처, 제약, 이런 쪽 사고 있거든요. 제약 쪽은 일단 전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일단 이 단기 반등을 노린 좀 이제 접근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기관 같은 경우 전거래에 좀 많이 빠졌던 쪽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대형 수출주가 일단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낙폭 과대주들이 괜찮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수급 분위기 알아봐야겠는데요. 오늘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는 사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선물에서 좀 많이 팔고 있네요. 최영돈 멘토님 시장 수급 분위기 자세히 짚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거래소 시장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에 대한 강한 매수세 아직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시금으로 121억 원의 순매수세 유입을 시켜주고 있고요. 기관 쪽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금융투자 쪽에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현 시간으로 투신 쪽에서 마이너스 49억 정도가 유출이 되면서 마이너스 34억 정도의 순매도세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쪽에 대한 수급 현황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하게 변한 건 없는 것 같고요. 기관 쪽 같은 경우가 플러스 21억 정도의 순매수세 유입을 시켜줌으로 인해서 어제자의 상당 부분 중소형주들에 대한 하락세가 진행이 됐던 부분들을 좀 만회하는 가장 좀 수급적인 특징적인 상황이지 않나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외국인들은 마이너스 16억 정도의 순매도세 유입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오늘 옵션 만기일이죠. 그동안에 이제 선물 쪽에 대한 움직임, 특히 이제 파생시장 쪽에 대한 움직임들로 인해서 굉장히 좀 웹도도 형상들이 있으면서 상당히 좀 강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날짜다 보니까 선물 쪽에서 강한 매도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옵션 쪽 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콜옵션 시장 쪽에서 마이너스 2,200계약 정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정리가 되는 과정 속에서 과연 국내 증시에 대한 지수의 향방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자 이제 10월물이 좀 마감이 됨으로 인해서 이제 11월물에 대한 방향성들도 체크해 볼 수 있는 수급적인 요인들이기 때문에 오늘자도 마찬가지로 파생 쪽에 대한 움직임들 꼭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업종별로 넘어가서 한 종목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 현 시간부로 거래소 시장 쪽에서 가장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업종을 좀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전기전자 쪽이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63억 정도의 매수세 유입을 시켜주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그동안에 이제 현대차, 기아차 쪽에 대한 움직임들, 운송 장비 쪽에 대한 움직임들, 일단은 뭐 환율 관련된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폭스바이언과 관련된 내용들로 인해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자의 삼성전자의 실적 흐름들은 아무래도 이제 수출주, 대형 민감주들에 대한 움직임들로 좋은 쪽으로 좀 해석이 되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에 대한 순매수세도 상당히 좀 크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운송 장비 쪽에서 48억 정도의 순매수세 유입을 시켜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장 많이 매도를 하고 있는 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좀 특이사항인 것 같습니다. 유통업주 마이너스 32억 정도의 순매도세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와 더불어서 이제 금융업 쪽에 대한 움직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금융업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 마이너스 13억 정도의 순매도세 진행을 시켜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적으로 금융시장에 대한 안정화는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증권업 쪽에 대한 업종에 대한 내용들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7억 정도의 순매도세 유입을 시켜주고 있고요. 의약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9억 정도의 순매도세 진행을 시켜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체크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쪽으로 넘어가서 좀 섹터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기관 쪽에 대한 순매수세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기관 쪽 먼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다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좀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기계장비 쪽에서 기관들 한 6억 정도의 순매수세 유입을 시켜주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우량기업 쪽에서 한 1억 정도 순매수세 유입을 시켜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체크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외국인들은 일단은 순 매도세가 상당히 좀 강하게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코스닥 지수 쪽에서 마이너스 20억 정도 순 매도세 유입을 시켜주고 있고요. 반대쪽 쪽에서 마이너스 3억 정도가 유출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매수하는 업종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인터넷과 방송 서비스, 통신 방송 서비스 쪽에서 3억에서 4억 정도 순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변동성도 한번 오늘 장에서 체크를 해야 될 요인들이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급 상황 자세히 알아봤고요. 일단 오늘은 특히 파생 상품의 움직임을 자세히 보자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지금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외환 시장 동향도 알아봐야겠죠. 지금 이 시간 유진투자선물 소병화 연구원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달러 환율이 이번 주에 계속 하락했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 같죠. 현재 외환 시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금일 외환 시장 미국 금리 인상 지연 전망 지속으로 인한 아시아 통화 강세로 오늘도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2원 60전 하락한 1158원 70전의 장을 개장했습니다. 현재는 저점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1160원대로 다시 재진입하며 거래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하락세로 시작한 환율은 1150원대 진입 움직임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국경전 연휴를 마치고 중국 증시가 다시 개장하는 만큼 중국 증시 흐름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1200원 돌파 후 안착에 실패하고 미국 경제지표 부진으로 인하여 10월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며 최근 계속적인 하락을 보이고 있는 환율은 아시아 경제 신흥국의 통화가 강세로 전환하면서 우리 환율 역시 추가적인 하락 압력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미국 금리 인상 지연으로 글로벌 증시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위험 선호 심리 강화도 매도 심리를 자극할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점이라고 인식되었던 레벨이 국내 장 종료 후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부분도 추가 하락에 대한 기대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어제 여기에서 1153원대까지 하락하였으나 재차 1160원대로 반등에 성공하면서 1160원대를 지켜내며 1160원에 대한 저점 인식은 강화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고점 대비 7거래일 만에 40원 넘게 하락하면서 당국의 속도 조절성 매수 개입 경계감도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업체를 중심으로 저점 결제 수요도 1160원 선에서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부분들도 오늘 외환시장의 하단을 좀 지지할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 환율은 중국 증시 흐름에 따라서 1160원 선이 지켜지느냐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1160원 선이 쉽게 무너지면 선절성 매도 물량 유입으로 추가 하락도 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 금일 예상 환율 범위는 1156원에서 68원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중국 개장 후의 흐름이 이 1160선의 지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봐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선물 소병화 연구원과 함께 시장 동향까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우리 시장 상당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효과가 생각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장 분위기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이제 상승 반전이 가능할지 또 궁금해집니다. 두 분께 먼저 말씀 들어볼게요. 먼저 김근호 연구원님. 자, 중국이 오랜만에 오늘 개장하는데 어떤 모습 보일지 궁금합니다. 이 시장 분위기 반전 가능할지 여쭤볼게요. 네, 일단 중국 개장은 일단 역시 이제 중추절 있고 뭐 이런 부분들 보면은 좀 강하게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간밤에 신흥국들 통화 가치들이 다 반등했고요. 그런 것들 봤을 때는 오늘 당연히 좋을 수 있지 않나.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옵션 만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은 흔들릴 수 있다는데 펀더멘털만 놓고 보자면은 상승을 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오늘 옵션 만기가 아니었다면 아마 상승 측으로 반영성을 좀 잡는 게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흥국 통화 가치 반등, 미국 쪽에 채권 가격 하락 이런 부분들 좀 봤을 때는 시장은 조금 더 상승 모멘텀은 있다. 근데 이제 옵션 만기를 좀 주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아침에도 이제 코스닥이 세게 나오다가 약간 좀 밀리는 모습이거든요. 대형주 쪽으로 단기에 좀 수급이 쏠릴 가능성도 분명히 배제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시장 상승 모멘텀 조금 더 이어갈 수 있다라고 김근호 연구원님이 봐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최영동 멘토님은 시장 상승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예, 일단은 뭐 오랜만에 이제 중국이 이제 국경적 휴정을 이제 끝내고 이제 오늘 이제 새롭게 또 오픈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좀 보셔야 될 것 같지 않나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좀 긍정적인 포인트로 좀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외환 보유고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일단은 뭐 위안화 가치에 대한 이제 움직임들로 이제 방어를 하겠다라는 이제 스탠스로 좀 해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은 상방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홍콩 증시 쪽도 마찬가지로 연휴 기간 동안에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연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게 가장 좀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모두 일단 증시 상승이 조금 더 가능하다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오늘 종목들 눈에 띄는 것들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살아난 대형주 두 종목이 눈에 띕니다. 자, 일단 SK하이닉스가요, 이 삼성전자에 이어서 3분기 실적 기대감을 받아가면서 6일째 상승하고 있다고 하고요. 여기에 더해 삼성전기도 역시 이 3분기 실적 기대감에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두 종목은 김근호 연구원님께 여쭙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전반적으로 좀 좋은 모습들이 형성이 됐죠. 일단 마이크론 쪽에서 이제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오고 그리고 이제 보통 연말로 갈수록 이 세트 업체들은 소비 시즌 맞물려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조명을 많이 받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겹쳐진 것 같고, 그리고 가격 하락도 굉장히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제 뭐 이 종목이 52,000원대까지 갔던 종목이 30,000원대까지 좀 빠졌었으니까요. 거의 40% 정도 가격 조정을 받은 이후에 반등을 한 거고, 그런 부분들이 좀 맞물려서 좀 상승폭을 좀 보여주는 것 아닌가. 그래서 하반기까지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부담이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가격적인 부담도 없고요. 전반적으로 업황 전체도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중요한 건 이제 여기 3만 원대부터 37,000원까지 거의 20% 넘게 바닥에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한 번에 들어 올리느냐 아니면은 약간은 좀 횡보 이후에 반등을 하느냐, 이 시기적인 차이일 뿐이지 저는 개인적으로 추가 상승은 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좀 봅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역시 IT 업체들이 3분기,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됐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3분기 영업이익이 일단 시장 전망치를 상회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증권사 보고서가 좀 나오면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기판 사업 부분의 흑자 전환, 그리고 이제 적층 세라믹 콘덴서라고 해서 이제 MLCC 쪽, 이 부분도 강세.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가가 단기적인 조정을 좀 받은 부분이 있는데, 실적은 어느 정도 좀 반영은 했다. 그러다가 이제 한 6만원, 7만원 가는 길목에서 좀 다시 한번 좀 조정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의 어떤 이 매물벽이라든지 앞으로의 실적 개선에 대한 지속성, 이 부분이 확인이 된다면 저는 뭐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게 보면 3분기 실적 시즌이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분기 실적 시즌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 탄력이 더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좀 기억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SK 하이닉스 실적 기대감에 더해서 그동안 낙폭이 컸던 만큼 가격 메리트도 있다라고 해주셨어요. 일단 추가 상승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주셨고요. 삼성전기 역시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는 전망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나 실적 개선 기대감에 좀 강세 보이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먼저 요즘 전기차로 많이 각광받는 종목이죠. 삼성 SDI가 실적 개선 기대에 강세 보이고 있고요. 또 물류업체 1위 기업인 CJ 대한통운도 3분기 호실적 전망에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종목은 최영동 멘토님께 여쭙니다. 예, 일단은 뭐 삼성 SDI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그동안에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시장에서 좀 변동성을 좀 크게 가져가면서 우상향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던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삼성 SDI고 LG 화학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삼성 SDI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시장에서 지금 오늘 예측치를 좀 보시게 되면은요, 일단은 뭐 3분기 연결 매출액을 1조 9,300억 정도 예측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영업이익 자체를 한 60억 정도의 흑자 전환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삼성이라는 타이틀을 좀 달고 있다라는 점, 그와 더불어서 삼성 SDI가 그동안에 뭐 소형 쪽 같은 경우는 그런 대로 이제 영업 이익을 좀 발표를 해줬다라고 하게 되면 중대형 전지 쪽에서는 이렇다 할 실적 자체를 좀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올해 상반기를 넘어서면서부터 중국 쪽에 대한 수요 자체가
상당히 조금 긍정적으로 좀 변화되고 있지 않나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발판으로 해서 일단은 3분기 영업이익에 대한 흑자 전환은 성공을 시켰다라는 점, 그와 더불어서 4분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폭스바겐의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아무래도 이제 친환경 자동차들에 대한 이제 수요 자체가 상당히 좀 넓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수요 자체가 좀 발생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3분기뿐만 아니고 4분기에도 마찬가지로 점진적인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뭐 수급적인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차트적인 부분들로 좀 봤을 때도 상당히 조금 우호적인 모습들을 좀 만들어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 구간에서 일단은 뭐 대형주 쪽에 대한 움직임들, 특히 이제 수출 민감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시장에서 선호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성장 스토리뿐만 아니고 실적적인 측면들까지 좀 뒷받침해줄 수 있는 이러한 종목군들은 뭐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대형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통상적으로 한 20%에서 30% 정도 상승을 하게 되면 일정 수준에 대한 뭐 기간 조정이 됐든 가격 조정이 됐든 조정에 대한 모습들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서 장기 이평이라고 할 수 있는 200일선도 마찬가지로 11만 5천 원대에 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이제 돌파 여부가 과연 빠르게 나올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면서 매매를 하시게 되면은 삼성 SDI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관심 깊게 지켜볼 만한 대형주 중에 하나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 SDI 같은 경우 3분기를 넘어 4분기까지도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셨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알아봐야죠. CJ 대한통운 봐주시죠. 예,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좀 보시게 되면은요, 일단은 뭐 1년, 올해 상반기 내내 좀 보시게 되면은 16만 원대와 이제 20만 원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박스권 형성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체국 택배 쪽에 이제 토요일 다시 한번 또 이제 택배 업무를 좀 진행을 시킴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 좀 우려감이 좀 반영이 되면서 16만 원대까지 밀리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또 20만 원대까지 빠르게 좀 올라오는 모습들.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실적에 대한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CJ 대한통운이 가지고 있는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 대한 이제 마켓 쉐어라든지 그리고 그와 더불어 이제 중국 시장 쪽에 대한 움직임들, 중국 시장 쪽까지 또 진출을 하는 이제 그런 성장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뭐 박스권 돌파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2차 랠리를 좀 펼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자의 2.78%의 강세 흐름들은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라는 부분들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실적을 만들어내줄 수 있는 국내 택배 1위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중국 시장 쪽에 대한 이제 모멘텀까지 고민을 좀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자의 상승 흐름들은 실적과 더불어서 중국 시장에 대한 성장성들, 그와 더불어서 박스권 돌파, 21만 원대를 강하게 좀 돌파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2차 성장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CJ 대한통운 3분기 실적에 더해서 이 중국의 진출 모멘텀까지 있는 이 박스권 돌파 가능성까지 열어주셨습니다. 자, 3분기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요. 계속해서 3분기 실적 호전주 기대감 모으고 있는 모양이죠. 이번에는 낙폭 과대주입니다. LS산전이 3분기 호실적 기대감에 오늘 2%대 넘게 오르고 있고요. 이어서 카지노주죠. GKL도 3분기 기대감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이 두 종목은 김근호 연구님께 여쭙니다. 이게 최근에 실적 시즌이 좀 가까우면서 증권사마다 이제 보고서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LS산전도 이제 보고서가 좀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파생상품 손실 등으로 인해서 LS산전의 주가가 좀 밀렸다. 근데 3분기 이제 놀라운 실적이 발표가 되면 이런 어떤 이슈들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를 기존 433억에서 506억으로 상향시켰거든요. 그래서 이게 500억이 넘어가면 전분기 대비해서 20% 넘는 성장률이고요.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또 20% 정도 증가한 수준입니다. 꽤 성장을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주력 사업인 전력기기 쪽의 제품의 믹스가 좀 개선되고 있고 수출 호조 때문에 이제 역사적 최고 수준의 어떤 수익성 이런 부분 그리고 자동화 솔루션 같은 경우 자체 영업망 정비 효과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겹쳐지면서 주가 강세가 좀 나오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주가가 너무 빠지기도 했어요. 많이 빠졌고 이게 6만 5천 원대까지 갔던 종목이 4만 원대까지 빠지고 지금 박스권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이 일단 단기적인 최근 박스권에서 거의 상단 부분까지 왔습니다. 이게 46,500원 이런 식의 상단이 좀 결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진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돌파를 확인하고 진입하시는 게 맞고
그리고 밑에서 사신 분들은 들고 가시는 게 맞다.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GKE 같은 경우에도 3분기 실적이 선방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지. 이것도 역시나 보고서가 나왔어요. 3분기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한 20% 정도 감소는 하겠지만 시장 컨센서스는 상회할 것이다. 영업이익률도 큰 훼손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중국 쪽의 황금 연휴를 계기로 해서 외국인 관광객 쪽이 이제 정상화 단계에 놓일 것이다. 3분기 바닥으로 실적 회복이 본격화될 것이다. 이런 논리를 좀 제시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토를 달 생각은 없습니다. 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 향간에 보면은 얘기들이 최근에 이제 명동에 중국인들이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포션이 있다고 하는 얘기들을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중국 쪽 이슈 또 국경전하고 블랙프라이데이 겹쳤고 3분기, 4분기까지 이제 이어진다고 하면 GKE 같은 경우에도 뭐 충분히 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좀 만들지 않았나. 근데 이게 주가에 어느 정도 이제 26,950원, 27,000원에서 35,000원대까지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5일선, 11선 이격도가 크진 않은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34,000원 깨지면 뭐 다시 한번 좀 밑에서 받는 게 맞을 것 같고요. 34,000원을 깨지 않으면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네, 일단 LS 산전은 더 보유해도 괜찮다라고 해주셨고요. GK일 역시 조금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가능성 열어주셨습니다. 자, 주가의 본질은 실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아무래도 실적 호전주 계속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번 주에 TPP 협상 타결 이후에 약세를 보였던 자동차주가 오늘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수출주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강세가 되면서 증가하면서 조정을 금세 이겨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자동차주는 워낙에 또 요즘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죠. 두 분께 먼저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 자동차주 어떤지 먼저 최영동 멘토님이 봐주시죠. 예, 일단은 뭐 현 시간부로 기아차, 현대차, 코스피 시장을 좀 이끌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기아차 같은 경우도 플러스 1.5%의 강세 흐름들, 현대차 같은 경우도 1%의 강세 흐름들 진행을 시켜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하부에 걸려 있는 이제 부품주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일단은 뭐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동차 업종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어제자의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이후에 상당히 좀 탄탄해지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요인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삼성전자 업종 자체는 상당히 좀 틀리긴 하지만 그 안에 이제 주가에 대한 반등에 대한 원리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은 좀 동일하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첫 번째로 보시게 되면 이제 환율 상승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일단은 원달러 환율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안 좋았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대한 움직임들로 인해서 일단은 상당히 좀 재무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좋아지지 않나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일단은 원가 개선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의 상품 가격이라든지 원재료 가격에 대한 하락세가 좀 진행이 됐었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원달러 환율에 대한 움직임들까지도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만들어내줄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펀더멘탈 자체가 워낙 약했던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주가에 대한 내용들도 좀 과도하게 하락했던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재무적인 부분들이 일단은 1차적으로 우상향되는 모습을 좀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주가는 상당히 좀 시장에서 화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환경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일단은 4, 4분기에 들어서서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시장에서 상당히 좀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은 경쟁업체 쪽에서의 이제 문제점이 좀 발생이 됐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그런대로 이제 소폭이나마 중국 시장 쪽에서에 대한 이제 점유율 자체를 좀 올려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가능성들, 기대감들이 좀 작용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기아차, 현대차 쪽에 대한 이제 강세 흐름들은 시장의 트렌드, 시장의 패션과 더불어서 좀 좋은 모습들이 3분기 실적 시즌 기간 동안에는 그런대로 좀 우호적으로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부품주들에 대한 움직임들까지도 상당히 좀 같이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업종에 대한 움직임들을 전체적으로 다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최영동 멘토님은 자동차주, 대외적인 환경도 우호적이고 이 재무적인 환경 역시 나아진다는 점에서 주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셨습니다. 자, 이어서 김근호 연구원님은 자동차주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저도 좋게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완성차 대비해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조금 더 나아 보이고요. 오히려 이제 TPP 때 급락했을 때가 아마 올라서 못 샀던 때의 어떤 매수 기회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저는 하반기까지는 일단 운수장비라든지 대형주들이 선별적으로 좀 올라올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환율인데 과연 이제 원화 강세가 얼마나 더 세게 나올지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완성차 대비해서 이제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해외 브랜드 쪽으로도 납품하는 회사들 많고요. 또 베트남 쪽에 공장을 갖고 있는 회사들도 있고 이런 회사들은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전반적으로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계속 소비 시즌 얘기하는데 하반기에 소비 시즌이 몰려있기 때문에 판매량도 좀 증가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던 상태. 뭐 보통 보면은 지금 부품업체들도 마찬가지인데 PBR이 다 0.7배, 뭐 0.6배, 뭐 이러거든요. 한 배가 안 되거든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이런 사이클로 좀 봤을 때, 이런 시각으로는 좀 봤을 때는 수급만 좀 타면 밸류에이션적인 매력이 부각되면서 올라올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했을 때는 저도 개인적으로 운수장비는 조금 더 상승폭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근우 연구원님도 자동차주 괜찮은 전망 주셨네요. 자, 이어서 오늘 건설주도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건설과 현대산업이 지금 3분기 실적 기대감에 오름세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영도 멘토님 두 종목 봐주시죠. 예, 일단은 뭐 현대건설 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현대건설 현시간부로에 대한 움직임들 좀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플러스 1.38%의 강세 흐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에 좀 많이 빠졌습니다. 현대건설에 대한 움직임들 상당히 좀 많이 빠졌었는데 일단은 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대형주들의 전체적으로 증권사 쪽에서에 대한 움직임들, 특히 말씀드려 분석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뭐 작년 동기 대비 14.5% 증가한 4조 8천억 정도의 매출액이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15.1%대의 강세 흐름들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이제 분석에 힘입어서 최근에 반등세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동안의 낙폭과대 자체에 대한 움직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그동안에 뭐 상반기 내내 그와 더불어서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분석이 이루어지면서 올라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좀 지켜보셔야 될 부분들이 이제 해외 쪽도 마찬가지고 이제 국내 분양 쪽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분양 열기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확인을 하면서 확인 절차가 조금 남아 있지 않나는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38,000원대와 이제 4만원대를 그냥 어떻게 돌파를 시키느냐 여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투자자별 현황을 좀 보신다 하더라도 뭐 아직까지는 외인이라든지 기관 쪽에서 이렇다 할 수급 현황들,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좀 규칙적인 수급 현황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외인과 기관 쪽에 대한 매수세들을 좀 확인을 하시면서 좀 매수를 하는 게 좀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이제 단발성으로 이제 대형주 쪽에 대한 이제 관심도가 좀 높아지면서 매매를 좀 하셔야 되겠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동종목 같은 경우는 한 4만원대가 돌파되는 시점에서 매수를 한번 가담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건설 아직까지 수급 개선이 보이지 않는 만큼 4만 원 돌파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셨고요. 현대산업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현대산업도 뭐 거의 뭐 대동소이하지 않나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현대산업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바닥권을 좀 먼저 많이 좀 보여줬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2013년도, 2012년도에 지금 바닥권을 형성해준 이후에 2014년도와 2015년도에 대한 움직임들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이제 2015년도 6월달을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좀 높은 성장성을 좀 보여줬습니다. 8만 원대까지 고점 형성한 이후에 최근 들어서 이제 낙폭 과대라고 할 수 있겠죠. 5만 원대까지 좀 크게 빠지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상반기에 한 차례 시세를 내줬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는 그렇게 뭐 큰 성장성을 과연 보여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오늘자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현대 산업에 대한 움직임들도 마찬가지로 3분기 실적인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에 대한 움직임들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들은 일단은 뭐 오늘자의 가장 큰 뭐 키워드라고 하게 되면은 어제자에 보여줬던 삼성전자가 발표를 했었던 3분기 실적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를 제외한 다른 대형주들에 대한 3분기 실적 기대감들인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자의 상승 흐름들은 좀 일회성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내일까지 과연 이제 오늘 연휴를 보내고 나서 다음 주서부터 실적과 관련해가지고 다시 한번 좀 치고 올라갈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종목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한 62,000원대와 63,000원대에 대한 강세 흐름들 돌파 여부를 좀 확인을 하면서 매매에 임하실 것을 좀 권유를 좀 드리고 싶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산업이 오늘 오르고는 있지만요. 일단 다음 주 흐름까지 조금 더 보자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알아볼게요. 중국 관련주죠. 왈리가 이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기업 지분 매수 그리고 M&A 투자 촉진 방안 검토 발언에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이 왈리는 김근호 연구원님께 여쭙니다. 네, 오늘 왈리뿐만 아니라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 다 오늘 급등이 좀 나오는 모습입니다.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중국 기업에 대한 지분 매수나 M&A를 할 때 이제 투자 촉진 방안,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국 기업에 대한 M&A를 좀 활성화시키겠다. 아니면 또는 좀 M&A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규제들을 좀 풀겠다.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웨이포트, 완리, 차이나그레이트, 중국 원양자원, 차이나오란 이런 종목들 다 좀 반등을 하는 이유인데요. 근데 중요한 건 아시겠지만 이런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은 뉴스로 나오면 보통 반응이 굉장히 빨리 사그라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단발적인 이슈에 너무 급급해서 매수 참여하시는 거는 약간은 좀 위배되지 않나 투자론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은 더 이제 펀더멘탈적인 측면을 더 보시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모르겠습니다. 일단 오늘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위에서 좀 차익 실현들이 나올 가능성도 분명히 배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 끝나기까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좀 참여하는 거는 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왈리까지 오늘 일장 종목 알아봤고요. 이제 오늘 시장 상승세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전략까지 알아봐야겠죠. 먼저 최영돈 멘토님. 예, 일단은 오늘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키워드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자에 보여줬던 삼성전자의 굉장히 좀 좋은 모습들, 이러한 부분들이 대형주 실적 관련된 종목군들 실적 호전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 호전주들에 대해서 좋은 평가들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적 시즌입니다.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호전이라는 내용들은 당연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어제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만의 상승 흐름들이 좀 나와줬었고 중소형주들에 대한 약세 흐름들이 좀 나와줬었는데요. 그 안에서도 굉장히 좀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중소형 섹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조금 실적 시즌과 더불어서 좀 로테이션되는 장세, 순환매 장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을 좀 크게 다 아우르셔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우리 서울경제를 시청하고 시청자분들께서는 투자 전략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호전주와 관련된 종목군들 매매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중소형주들이 좀 상당히 좀 변동성이 좀 크게 보여주고 낙폭 자체를 좀 크게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또 로테이션 되는 장세 흐름들, 순환매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반기에도 성장할 수 있는 섹터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중소형주들에 대한 이제 순환매 장세까지도 좀 같이 아우를 수 있는 좀 투트랙을 진행을 시킬 수 있는 또 투자 전략을 가져가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적 호전주 중에서도 이 중소형주 순환매에 관심 갖자라고 해주셨고요. 자, 이어서 김근호 연구원님께도 전략 들어볼게요. 네, 저도 일단은 시장이 좀 변동성이 있는 건 맞는데, 일단 간밤에 신흥국들 통화 올라왔고, 미국 채권 가격 좀 빠졌고, 이제 미국 금리 인상이 약간 영향력이 슬슬 줄어들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서, 매수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형주 쪽이 단기간에 좀 중소형주보다는 좀 빨리 올라올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워낙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2분기 바닥론이 다시 한번 좀 대형주 위주로 좀 올라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대형주 전반적으로 좀 훈풍이 불 수 있기 때문에 대형주에 대한 시각을 좀 유지를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기존의 중소형주가 7, 대형주가 3 이런 식으로 있으신 분들은 지금은 슬슬 대형주 4, 중소형주 6 또는 대형주 5, 중소형주 5 이런 식으로 배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그래야 좀 잘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론적으로 일단 대형주에 대한 비중을 좀 확대해야 될 시기가 아닐까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대형주 비중을 확대하자라는 전략까지 주셨습니다. 자, 최영돈 멘토님은 공개 방송 있으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시즌에 들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실적 시즌에서 과연 내가 어떠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내주고 있고, 그리고 내 계좌에서 어떠한 수익률을 만들어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밤 8시입니다. 샘플러스를 통해가지고 방송을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참석을 해주셔가지고 저와 1시간 동안 좀 좋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분들 좀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후 8시 공개 방송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근우 연구원 그리고 샘플러스 최영돈 멘토와 함께 오늘장 분석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지금 계속해서 2020포인트를 향해 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증권사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먼저 HMC 투자증권 최희승 차장의 의견입니다. 대형주 실적주 매수, 중소형주 단기 트레이딩 대응하자라고 해주셨고요. 자, 이어서 메리츠증권증권 정영훈 과장은요. 연휴 전 마지막 거래일 눈치 보기 장세 예상된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동부증권 김현겸 주식팀장은요. 3분기 환율 효과, 대형주 실적 신뢰도 상승이라고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유진투자증권 안상현 대리는요. 중국 개장 주목, 매수 관점 유지라는 전략 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동부증권 용산지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 오늘장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자세한 전략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예, 현재 지수가 2018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2000을 돌파하고 은근히 2000선은 위로 올라오는 이런 움직임은 아무래도 어제 삼성전자 우리나라 시총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삼성전자의 3분기 그런 어닝 서프라이즈에 따른 이런 투자자들의 좀 3분기 실적에 대한 좀 신뢰가 좀 더 강화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낙폭과대 대형주 쪽의 매기가 흘러가고 있고요. 대형주 중에 지금 삼성중공업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5%가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금호석유, 한화, 효성, 고려아연 이런 주식들이 오늘 상승의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런 주식들은 아무래도 원자재 관련된 그런 경기 관련 민감 그런 종목 중에서 최근에 수급이 좋은 그런 종목들이 지금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의 형태는 계속해서 좀 실적 시즌 동안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이나 코스피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수급이 매우 안 좋습니다. 특히 기관 쪽의 수급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것을 확인을 하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오히려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의 변동성이 더 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형주 쪽의 접근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수급 체크 계속 하시면서 중소형보다 대형주로 접근하자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동부증권 용산지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 오늘장 핵심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옵션 만기일이죠. 오늘 만기 전략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만기일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전략 가져가는 게 좋을지 시황 점검과 함께 만기일 전략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오늘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옵션 만기일에 대한 좀 전략을 좀 집중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수급부터 좀 잠깐 말씀드리고 진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개인 현물 391억 순매도 중이고 외국인 384억 순매수입니다. 기관 41억 순매도 중이고 선물 수급 살펴보면 개인 1395계약 순매수, 외국인 1695계약 순매도 중이고 기관 94계약 순매수입니다. 옵션 수급 살펴보면 개인 콜옵션 14,208계약 순매수, 풋옵션 38,937계약 순매수 중이고 외국인 콜옵션 3,456계약 순매도, 풋옵션 1,339계약 순매수 중입니다. 기관 콜옵션 1,830계약 순매도 중이고 풋옵션 41,383계약 순매도 중인데 일단 지금 수급적인 특징을 보면은 외국인이 하방 쪽을 좀 열어둔 상태고 기관은 하방 움직임을 좀 강하게 좀 막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에 비해서 좀 개인은 옵션 쪽으로 하방 쪽을 좀 계속 순매수를 좀 요새도 굉장히 좀 많이 들고 있는 형국이고 자 오늘의 주요 거래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 1차 저항선이 245, 상승 2차 저항선 248, 하단 1차 지지선이 242, 하단 2차 지지선이 240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제 시장은 삼성전자 잠정 실적 서프라이즈로 상승 좀 출발해서 장중 내내 좀 천천히 상승하면서 좀 마무리된 하루였는데 오늘은 옵션 만기이고 또한 주 마지막 거래입니다.
거기다 추가적으로 중국장이 재개장을 시작하는 날로서 오늘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같이 맞물려 있는 굉장히 주요한 거래일이 되겠습니다. 일단 시간적으로는 중국장이 재개장을 하기 때문에 오랜만에 재개장을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10시 반 타이밍이 좀 굉장히 오늘 주요한 시간대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일단 시가 갭상승을 좀 시작해서 현재 시초부터 좀 눈치 보기 좀 장세가 연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시가 갭상승을 245를 돌파를 해둔 상태로 1차 저항선이 245로 돌파해둔 상태로 좀 진행 중이고 오전 시장에 245 지지가 확인이 되면 248까지 상승폭을 열어두시고 옵션을 248까지 상승폭을 열어두시고 포지션을 좀 잡으시면 되겠고 10시 반 전에 245가 순간적으로 좀 무너지는 가격에서 좀 매수를 잡으신 후에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245를 15분 봉상 종가로 깨지 않는 시기까지는 계속적으로 좀 매수 방향을 좀 바라보시면 되겠고 15분 봉상 종가로 245가 깨진 상태로 좀 진행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매수를 좀 접으시고 매도 방향을 좀 바라보셔야 될 시기입니다. 지금 일단 시가 갭은 오늘 시가가 245.25에 시작했는데 시가 갭을 245 이상 돌파해준 상태로 지금 장세가 좀 굉장히 좀 천천히 연출이 좀 되고 있습니다. 초급적으로 그렇게 이제 확실한 방향성을 강하게 띄고 있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포지션을 좀 잡을 여유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 일단 지금 코스피 200 지수와 코스피 200 선물 가격이 베이시스 차이가 선물 가격 차이 지수 차이와 선물 가격 차이가 거의 없는 이제 대비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단 조금 기다리셨다가 245가 순간적으로 좀 무너지는 시점에서 좀 매수를 잡으시고 콜옵션 매수를 잡으시더라도 245가 좀 무너질 때 순간적으로 무너질 때 콜옵션 매수를 잡으신 이후에 248 도달할 때까지 콜옵션 매수 좀 들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옵션 같은 경우는 만기 시간까지 계속 들고 가시는 건 추천드리지는 않고 종합주가지수로 2030에서 2040 사이 선물 가격으로 248 정도까지 순간적으로 그 부분 정도 가면은 정리를 한번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국 증시가 재개장하는 만큼 10시 반 이후의 흐름을 면밀히 보자라고 해주셨는데요. 자, 오늘은 연휴 전날이기도 하죠. 오후장 흐름이 좀 더 궁금해집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인 만큼 오후 시장 흔들릴 가능성도 있을까요? 오늘 옵션 만기일 때는 물론 오후장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이제 10시 반 중국장 시작하고 나서 시장이 중국장에 개장한 이후에 반응 대응하는 시간 정도가 한 30분 정도만 지켜보시면 되는데 그 30분 정도, 그러니까 11시 정도까지 240억을 좀 지지해주면 계속적으로 좀 상승 방향을 좀 바라보시면 되고 그 이후에 뭐 흔든다고 해도 가격을 올린 이후에 위에서 흔드는 거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방향성은 매수 방향을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중국장이 개장하는 시간, 10시 반 시간대, 그리고 중국장 개장 이후 한 30분 정도까지 시장에서 대응을 하는 시간대에 요 시간대에 245가 지지가 되는지 요것만 확인하시면 오늘 방향성 계속적으로 좀 매수를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중국 개장 이후에 중국 시장 움직임 중요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해주셨으니까요.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옵션 만기일 전략에 대해서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와 함께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 갭 상승 후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0선은 닿을 듯 말 듯한 모습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 흐름 계속해서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출발 증시와이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